과정상에 진행되는 인터뷰나 워크숍 앞에 말씀드렸던 일정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송 촬영, 송출 예정이기 때문에 초상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특별한 아이템이고 지금 현재 특허나 이런 걸로 보호받지 않고 있다면 당장 추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6월달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약식이라도 신청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걸 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전까지는 이제 유효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지원센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 창 커뮤니티 창을 열어놨는데 오늘 대회 설명회 때문에 아마 팝업창이 대회 설명회 소개하는 거 넘어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아래 보시면 여기 창업체 경진대회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지금 공고문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이라고 옆에 스크롤 내리셔도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고 내용 확인하시고 작성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내용을 참가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그리고 아이템명, 그리고 참가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참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기를 만약에 하셨고 좀 일찍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내일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회 참가 신청 조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내용 입력하시면 파일에서 다시 넣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30일 저녁 6시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부터 작성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되는 대로 이렇게 올리셔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Q&A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신청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아이템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적는 편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템인가를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이 페이지는 참가 신청서 첫 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할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업 아이템명입니다. 이 부분 좀 이렇게 신중히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분야 부분이 제조 지식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라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맞춰서 사업자 부분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하시고 법인일 경우에 법인번호 작성하시고 설립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주요 사업은 되게 많은 업종과 업태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거나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전년 매출액 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작성해 주시고 대표자분과 담당자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하나만 작성하셔도 그냥 같이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국내외 투자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받으신 업체 아니면 지금 A씨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팅 관리를 받고 계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말고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시상금 수령 방법 이 부분에 보시면 지분 투자와 시상금 수령 절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지만 투자를 좀 고려하신다면 시상금 수령보다는 절충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좀 판단하기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부분이 체크해 주시고 신청을 참가 신청서 뒤에 바로 이어져 있는 게 사업계획서인데요. 사실 사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 사업계획서라고 작성하기 어렵게 좀 많이 좀 안 맞긴 한데 이만한 말을 있는 거 똑같이 아이템을 작성하시고 이 부분이 첫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장 집약해서 적어주시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많은 업체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업체들을 모두가 서류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심사위원분들이랑 50개에서 100개, 많게는 200개까지 보시게 될 건데 첫 페이지 작성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업 소개 내용, 개략적인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면 그 매출액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시장의 전체 규모 대비해서 마켓쉐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월별로 어떻게 매출을 낼 건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 고객층 혹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뭐 국가, 시장 이런 쪽을 좀 공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태는 어떻고 본인이 지금 진행하시는 제품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풀어주시면 좋고요. 기대 효과 및 활용 분야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오는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뭐 기능성 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나머지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기업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직원분들의 구성이나 아니면 지식재산권 그리고 현재 R&D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회사 전체를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 다 합해서 총 6장 이게 5페이지고 위에 이제 6페이지 포함해서 총 6장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빨랐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설명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 이후로는 지금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의 질문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차 연락처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받을 때 한번 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바로 내일 부산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과 그리고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자료 하나 마련했습니다. 4월 11일 내일 4시에 동서대학교 센터캠퍼스 지하 1층에 있는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부산 상생혁신보험병원 앞에서 자료는 드렸을 텐데 그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좀 무궁무진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제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토킹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행사인데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로 마치고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개인 사업자랑 법인이랑 표시하는 거지. 개인 사업자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투자가 결정되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는지 그거 한 가지랑 여기 보면 시상금에서 그 지분 투자 플러스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방식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상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투자금인지 아니면 전부 시상금인지 아니면 뭐 반반이 시상금 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셨다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 전환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고 또 어떤 종류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어떤 종류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원칙으로 그 시상 후에 부산은행과 투자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결정되면 5천만 원이 다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주 작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시상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총 규모 5천만 원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이
5천만 원이고 그렇다면 프리밸류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게 그 이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평시를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원하는 라운드 안에 안 들어오면 거절을 해도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분율이 뭐 15%라면 보통 한 3억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 가치가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텀시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 조건으로는 이게 지금 아직 이야기는 안 됐습니다. 사실 우호적인 투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일반 투자라고 하나요? 일반주로 투자하는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주죠. 우선 상한주나 뭐 상한주는 아니고 보통주로 결정이 나니까 주식 보통주로 결정이 나니까 아직 미정인가요? 보통주로 예 맞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되게 다르고 중간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나서 이게 식사를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금을 지급받을 때 투자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 이하라고 했지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혹은 2%가 될 수도 있겠죠. 5천만 원이 1%가 되면 네,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산은행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하나 이게 후속 투자를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좀 괜찮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대표적인 은행에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 업체에 대한 공신력이나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걸로 인해서 좀 후속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법인이 돼 있을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투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법인 사업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능성을 좀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지금 현재 되어 있더라도 이 업체가 투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이게 앞으로 좀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물건에 안정되어 있다는 거는 제품보다는 서비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나 아니면 유통 플랫폼 부분이나 지금 저기 전자상거래 분야 쪽이 핀테크 부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단순 제품을 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가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창업 운영의 업체면은 뭐 어떤 업종이든 업체든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식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이렇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일반 창업과 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지만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격이 제한에는 뭐 제한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회 나갔을 때 선발들 수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특색 있는 메뉴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받을 만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고려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면접 심사라든가 예상 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류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PT라든가 이런 대외 활동들을 전부 다 대표자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표자가 하시는 거랑 담당자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엔 차이 있지만 가능하다. 네. 예,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볼 있어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 후대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점 형태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대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밍 지원이나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뭐 투자를 나갈 때 일정 비용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선발할 때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창업 대회를 진행하면서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은지 아니면 BM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은지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정말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근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선은 어떤 제품인가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단순 제품의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단순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전자상거래 분야에 포함되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전자상거래로서 유통을 하시는 걸 가지고 전자상거래로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할지를 고려하셔서 이걸 제품에 초점을 맞추실지, 예를 들어서 뭐 마약 베개처럼 아니면 뭐 시장에 초점을 맞추실지, 그리고 뭐 남다른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실지, 이건 좀 업체마다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내용이 좀 필요하다면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투자 진행 시에 가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부분들,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가 결정되는 그 시점에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증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증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되는 그 시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투자가 결정되고 그 뒤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 시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시점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출원을 해놨는데 등록이 한 이쯤 될 것 같다 또는 뭐 기술 인증 신청을 해놨는데 이쯤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해서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총 시상금 내역에서 15% 정도의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정된 레이션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동의를 제안하고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부산의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일단 지분 투자 원칙으로 계속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좀 보완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중개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따로 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지분투자 원칙이라고 그 공고에 적혀 있는 내용에 맞게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시상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부산에서는 최대치로 15%를 가져가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 가치가 크면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맞는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지만 기업 가치가 그 정도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시상금을 받으면 15% 지분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보통의 그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시상까지는 있지만 시상금이 산정되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뭐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15%를 다 드리는 거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그 만약 기업이 작다고 해서 15%를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분율은 따로 협의를 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시상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엄밀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좀 이렇게 맞춰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뭐 불리하게 받겠다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너무 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 안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게 결렬된다면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접 심사랑 예선 PT, 본선 PT를 평가할 때 평가하시는 분들이 VC 분들 관련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투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분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기관의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뭐 부산 지역 투자자 뭐 대표님들이 직접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 지금 본선의 최종 시상에는 중국에서 오시는 투자사분으로 한번 특별심사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회 과정상 서류 심사 또한 마찬가지고 전부 다 투자자분들이 이게 다 자료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투자사분이 이 업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중국 쪽 관계자분들도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취지나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기 경신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 투자자가 부산에 오는 이유는 부산의 투자 업체를 찾기 위해서죠. 이제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대체로의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수한 업체를 찾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표님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창업자들을 어떻게 좀 찾아내기 위해서 현장까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많이 있는데 어떤 업체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산시와 그리고 또 부산은행 이런 대형 기관에서 인증받은 검증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겠죠. 그리고 받으시는 혜택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접점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27일 날 그분들 모시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분들 아까 전에 자료에서는 그 전자상거래 관련 쪽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분야는 상관없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회 참가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선 이전이죠. 그러니까 면접 심사까지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도 전자상거래 분야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본선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투자 미팅 같은 경우에는 분야 상관없이 그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IT나 이런 쪽으로 아마 상담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 상관없이 예선에 포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투자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요. 혹시 하루짜리인가요? 하루짜리인가요? 지금 계속 상의 중이었는데 일단 계획은 60분짜리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루짜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를 통해서 조금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좀 자료가 잘 나온다면 이게 한 2회로 나눠서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인 기업으로 고려하는가?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기업의 경제적인 의미로 투자하는 것만 보는 건지 그 외적인 것도 보는 건지 이제 투자 가능성을 기반에 두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좀 우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게 그 기부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가 더 커져서 나중에 이제 뭐 투자금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커나갈 방향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동반자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까지 고려가 돼야지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받습니다. 업무 시간 안에는요. 그리고 메일로 아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그 창업 카페에서는 또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처음 작성을 하신다거나 사기 작성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창업 카페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부산은행 저희 주최기관에 팀장님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한 신청하셔서 다들 이렇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회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